당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한장입니다. 호텔 인터블고 원주 월드 3쿠션 그랑프리 2023 이제 토너먼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16강 경기 대한민국 김형곤 선수와 스웨덴의 토비온 브롬달 선수의 경기 보내드립니다. 허일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정말 길었던 대장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펼쳐질 이 토너먼트를 통해서 이제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될 이번 인터블고 그랑프리입니다. 네, 총 2주차고요. 이 개인전 이제 9일차입니다. 16강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서막을 시작합니다. 자,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16강전 총 16명이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평소와 마찬가지예요. 8강으로 진출을 하는데, 패배하는 선수가 그냥 이제 짐을 싸는 것이 아니라 패자조 1라운드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 8명의 선수 가운데 승리하는 선수가 패자조 2라운드에 진출을 하면서 8강에 진출한 선수 가운데 패배하는 선수를 기다리는 그런 형태예요. 네,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편하게 생각하시면 패자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16명의 대진이 완성이 됐고, 맥스와 초클루, 김형곤 브롬달, 디온넬린, 마르코 자네티, 대한민국 최성원과 산체스의 대결, 아스퍼스 폴리크로노폴로스, 차명종과 타스데미르, 허정환과 시돔, 김행직은 피에드라부에나 선수와 또 16강전 매치를 펼치겠습니다. 네, 다행히 대한민국 선수가 사실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꽤 5명이나 올라왔습니다. 네. 16강 중에 5명이면 전 세계적인 시합인데요. 그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이 매우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주요 랭커들이 모두 진출한 가운데 이변 가운데 하나라면 이제 대한민국 선발전을 통해 올라온 김형곤 선수의 진출, 와일드카드로 올라온 차명종 선수와 또 페드로 피에드라부에나 선수의 진출이 눈에 띄거든요. 네, 지금 전 세계적인 시드권 선수들이 큰 이변 없이 올라왔고, 대한민국의 조명호 선수가 안타깝게도 1라운드에서 탈락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지만, 그를 대신해서 김영건 선수가 이제 월드 무대에서 큰 무대에서는 거의 최초로 이제 16강 토너먼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영곤 선수 이번 대회 컨디션이 정말 좋아요. 8승 1무 2패를 이제 개인전 1, 2라운드를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 승리한 선수의 상대 면면들도 좋고 또 패배한 선수를 상대로도 꽤나 좋은 경기력을 펼쳤기 때문에 오늘 경기 기대해 볼 만한 16강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인전 1, 2라운드 두 번을 거쳤기 때문에 이 시드권 선수들, 세계 탑스타들을 피할 수는 없고요. 그 속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지금 김영건 선수가 16강 본선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건 선수가 좀 영리한 플레이를 잘합니다. 본인의 가진 이제 기량 이상을 이제 중요한 시합에서 펼칠 줄 알고, 그리고 이기는 경기를 잘하는 매우 영리한 선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토비온 브롬달 선수의 선공으로 16강 첫 번째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네, 토비온 브롬달 선수는 이번 대회 현재까지 6승 1무 4패를 기록 중이고요. 어제까지 펼쳐졌던 이 개인전 2라운드에서 2승 1무 1패로 또 16강 진출에 성공을 해 있습니다. 네, C조에서 2라운드 C조에서 김행직 선수에 이어서 조 2위로 지금 이제 16강에 올라와 있죠. 토비온 브롬달 선수는 우리가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세계 당구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깥 돌리기, 얇은 두께로 부드럽게 들어가죠. 자, 길게 늘어지면서 연속 득점. 자, 이번 토너먼트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무승부가 없습니다. 무승부가 없고 승부치기, 기존의 월드컵에 있었던 초구를 놓고 치는 승부치기 형태의 연장전이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승리하는 순간 보너스 포인트, 승점을 더 획득하는 게 없기 때문에 승리를 확정짓는 순간 그대로 경기가 끝이 납니다. 자, 바깥 돌리기. 자, 일목적 공을 두껍게 맞추면서 내공이 내려왔군요. 석점. 이 세계 톱랭커들은 확실히 이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끌어올리는 집중력의 크기가 사실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중요한 승부처들을 몸에 완전히 익어 있죠. 집중력을 이제 더 크게 키우고요. 더 좋은 경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간은 끝까지 지켜보는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무난하게 4연속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토비언 브름달 선수가 이제 세계 탑랭커들 중에 이제 나이가 이제 제일 많습니다. 당국에서는 그리고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있고 그 위에 그걸 넘어서서 당구의 황제라고 불리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바로 토비언 브름달 선수죠. 사실은 이제 어떤 스포츠든 은퇴 시기가 있는데 은퇴 시기가 뭐 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기에는 당구를 너무 잘 칩니다. 좀 이제 은퇴할 만하면 우승하고 은퇴할 맞아요. 만하면 우승하고 예. 작년에도 백예 월드컵에서 감동적인 우승을 하면서 야, 이 선수 정말 대단하다는 평을 계속해서 받고 있죠. 넉점으로 출발하는 토비온 브롬달 선수입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이제 20대,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모두가 이제 공평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실력을 통해서 항상 그 경기의 내용을 풀어갈 수 있고 서로 대결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스포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어떤 이 정상급의 엘리트 선수들의 시합, 프로 선수들의 시합에서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선수들이 대등하게 경기를 하는 스포츠가 정말 몇 개 안 될 겁니다. 아마 매력적인 스포츠죠. 자, 이제 김영곤 선수의 첫 번째 16강전 공격입니다. 더블 쿠션으로. 자, 너무 깊어요. 김영곤 선수의 지금 공격을 봐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 20분의 시간에서 초반에 벌어지면 안 된다. 나의 득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당구라는 것도 공격과 수비가 항상 함께 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김영건 선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승부욕이 가장 강하기로 유명한 정평이 나 있는 선수입니다. 국내에서는 뭐 정상의 자리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요. 이제 세계적인 무대에서 본인의 이름을 한번 날려보기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자, 입술을 한번 부르르 떨면서 네. 너무 깊게 돌았던 뱅크샷에 대해서 아쉬워했습니다. 김명건 선수는 상대적으로 긴장이 좀 많이 될 거예요. 국내에서 뭐 정상의 무대에 여러 차례 올랐지만 이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경험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자, 브롬달 선수의 이 표정 역시나 16강 정도는 크게 긴장하지 않아요. 브론더 선수는 뭐 이제 백전노장이란 말 표현을 넘어서는 정말 이제 안 겪어본 그런 시합이었죠. 본인의 시합 한 경기 한 경기를 이제 당구의 인생을 선수로서는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모든 한 경기 한 경기를 정말 이제 즐기는 표정으로 당구를 칩니다. 자, 김영곤 선수의 득점입니다. 첫 득점. 바깥 돌리기 짧게 돌아서 리버스 핸드로 득점이 됐습니다. 이 선수들 1, 2라운드 계속 이제 리그전을 했단 말이에요. 좀 이제 토너먼트가 갑자기 들어가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들지 참 궁금합니다.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네. 훨씬 더 긴장도가 클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단 한 당연하죠. 경기로 끝나니까요 이제는. 옆 돌리기. 좋아요.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이 한 경기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더블 엘리미네이션입니다. 양쪽에서 이제 뭐 계속해서 탈락자들이 속출하게 되는 상황인데 한 번 지더라도 패자조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네. 16강에서 내려지게 되면 패자조 1라운드로, 한 번 이긴 뒤에 8강에서 패배하게 되면 패자조 2라운드로, 뭐 준결승에서 지면 패자조 3라운드, 이런 식으로 패자 부활의 기회가 있는 방식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한 번 미끄러지는 강호들에게 또 이제 부활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랭커들이 마지막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꽤나 크다라고도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랭커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큰 건 사실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제 경기를 이제 하루에 사실은 이렇게 큰 경기를 2경기씩 하는 것도 하루에 한 2경기 정도는 할 수 있나 2주간에 걸쳐서 지금 이제 선수들이 체력 소모가 심하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지는 순간 이제 한 경기 내지 2경기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하루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건이죠. 김영곤 선수 역시나 강심장으로 또 이 브롬달 선수와의 경기 4대0 출발합니다만 바로 자기 기량을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타임아웃을 쓰고 싶진 않은 것 같은데요. 자, 다이렉트로 가죠. 지금은 타임아웃 콜과 함께 들어갔고, 예,
타임아웃이 소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해주고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은 아니기는 했습니다만 득점이 됐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빨간 공의 오른쪽. 자, 일목적공을 살짝은 두껍게 맞추면서 먼저 작동을 시키고 대신 내공은 이제 충격 없이 길게 떨어지도록 네. 내공을 컨트롤했습니다. 좋습니다. 5연속 득점. 자, 8승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에버리지가 1.440. 브롬달 선수는 6승 1무 4패를 기록하면서 에버리지가 1.745. 에버리지 면에서는 0.3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승수에서는 김영구 선수가 앞선단 말이죠. 이 그렇죠. 대회 방식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어요. 시간의 활용을 잘하고 이기는 경기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경기의 방식에 철저하게 잘 녹아들어야 됩니다. 자, 지금 살짝 길게 벗어나면서 5득점 역전과 함께 테이블을 브롬달에게 양보합니다. 공의 안배를 계속하면서 초반 출발을 하는군요. 첫 세트가 정말 중요한 16강이에요. 자, 밖으로 대회전 자, 리브샌드 각도가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속도가 끝까지 있네요. 살아주네요. 네. 좋습니다. 저런 대회전에 있어서 내가 리버스 엔드로 득점을 할 거라는 예상을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 가간에서 내가 이제 속도를 늦춰서 리버스 엔드를 퍼뜨려야 될지 속도를 살려서 리버스 엔드를 끝까지 살려야 될지에 대한 속도에 대한 계산이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공격이죠. 완전히 얇게 공략하면서 다음 공 빅볼을 향해서 떨어집니다. 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1세트를 소화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여기서 키스 빠졌고 내공도 네. 길게 나갑니다. 이 공이 이제 길게 빠질 수 있다는 걸 참 예상을 하고 있었군요. 그래서 좀 강하게 타격을 가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또 길어졌네요. 조금씩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보름달 선수고요. 1세트 이제 전반이 흘러가면서 9분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김영곤. 자, 끌어서 짧게 들어갑니다. 자, 일목적공을 확실하게 먼저 작동을 시키고요. 자, 여기서의 리버스 엔드가 갈 필요도 없이 짧게 득점이 됐습니다. 내공의 회전 자체는 증가시켰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줄이려고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두껍게 쳐고 강하게 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스핀이 걸리고 내공이 이제 힘이 없어지고 리버스 핸드가 강하게 솟을 수 있기 때문에 내공의 회전력 자체는 줄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영호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득점을 이어가고 또 안 들어가는 공에 대해서 공 관리를 하면서 룸달 선수와 대등한 1세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좋아요. 양손에 모두 장갑을 끼고 경기를 치르는 또 상당히 특이한 유형의 또 플레이인데요. 김영호 선수 국내에서는 뭐 정말 잘 알려져 있는 선수지만 세계 무대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6강의 면면을 보면 이제 거의 뭐 유일한 시드권 밖에 순위권 밖의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언더독이죠.
이번 대회에서 정말 이제 강렬한 인상을 많이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깥 돌리기 짧게 떨어뜨리는 공이 미끄러지면서 득점은 되지 않았고 다시 브롬달 선수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김영훈 선수는 세계 랭킹도 이제 UMB에서 산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서울 월드컵을 이제 작년에 한 번 나간 기록밖에 없거든요. 지금 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월드컵도 좀 꾸준히 참가를 하고 본인의 이제 커리어를 최상으로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브롬달 선수가 여기서 타임아웃을 쓸 기세인데요. 야, 김영곤 선수의 공이 계속해서 뭔가 좀 까다롭게 의도된 대로 그리고 약간은 행운성으로도 까다롭게 넘어가고 있어요. 저런 플레이를 정말 잘하는 선수죠. 본인이 할 수 있는 바에서 최선을 경기의 운영까지 최선을 다하는 공격을 행하는 선수입니다. 16강 1세트부터 양 선수 모두 타임아웃을 활용을 하고 있고 자, 더블 쿠션. 와, 야, 예민한 공인데요, 굿샷입니다. 정말. 자, 키스를 얇은 두께로 제거를 했죠. 저 얇은 두께에서 내공에 이제 저렇게 적절히 제어를 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예. 투 쿠션으로 맞거나 넘어가기 일수인 공을 제어를 해냈어요. 지금도 이제 출발하는 회전에서는 약간의 역회전이 들어간 거죠. 역회전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라인에서 이제 분리각을 키울 수가 없죠. 연속 득점으로 다시 리드를 잡는 브롬달. 칠 때마다 지금 치는 선수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신이 나 보이는 선수가 사실은 세계에 몇 명 안 되거든요. 네, 승부를 즐기죠. 예. 힘든 상황을 즐기고.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이 또 이런 승부처에서 미소를 띠는 토비온 브롬달 선수. 연속 석점.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 이 브롬달 선수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면 사실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를 막으려고 하거나 세이프티를 고려하기보다 공격적이에요. 맞아요. 자, 이어지는 바깥 돌리기. 길게 퍼지면서 다시 한번 득점으로 4연속 득점. 노란 공에 대한 컨트롤도 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포지션 플레이가 이어집니다. 토비온 브롬달 선수 샷도 경쾌하고요. 공을 구사하는 능력이나 공이 이제 이목적 공이 정면으로 딱딱 맞는 모습이 컨디션이 심상치 않습니다. 틈이 없진 않은 공인데 틈이 없지 않은 공을 또 정확하게 공략해냅니다. 저 느린 속도로 회전을 약간 죽여놨기 때문에 네. 저 공간이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공간에 대한 배려를 한 속도입니다. 김영건 선수가 까다롭게 공을 넘겼습니다만 그 공을 해결한 이후에 5점째 기록을 하고 있는 브롬달 선수고요. 11대 7. 아직 김영곤에게도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습니다. 옆돌리기. 자, 이 회전이 약간 모자랐어요. 거의 쓰러질 뻔한 브롬달 선수입니다. 지금 이렇게 빠진 이유는 일목적 공을 얇게 맞췄다기보다는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 두께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서 역방향에서 얇은 두께는 이제 내공 회전을 전혀 추가를 시키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내가 주는 회전보다 3 쿠션에서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저 손 모양이 네. 그래 회전 조금 더 이런 이제 액션을 본인이 스스로에 대한 주문을 넣으면서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치는 선수마다 리드를 가져왔던 1세트 넉 점 뒤져 있는 김형곤. 까다로운 공에서 길게 안으로
공타가 나옵니다. 1세트 승부처가 이제 거의 가까워졌거든요. 평소에 참 장난기 많은 김영곤 선수인데 정말 진지하게 이 경기 이번 대회 내내 임하고 있습니다. 바깥 돌리기. 브롬달 선수가 오늘 이 공을 빠뜨리긴 쉽지 않아요. 바깥 돌리기에서 허공에 떠 있는 공들에 대해서 일목적공에 키스를 처리하면서 내공이 이제 내려오는 속도나 모양들이 참 편안해 보이죠. 오늘 네. 유달리. 그러니까 오른팔의 컨디션을 이 경기를 위해서 맞춰놓은 느낌이에요. 네. 고민이 됩니다. 타임은 남아있지 않고요. 당점을 낮춰놓고 자, 해결이 되나요? 와. 야, 노란 공을 보내놓고 득점. 키스 타이밍이 쉽지 않았는데요. 아, 네. 딱 이 타이밍을 만든 거군요. 일목적공을 지금 이제 왼쪽으로 제끼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제 키스가 나거든요. 네.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 키스가 나는데 약간 두께를 얇게 맞추면서도 내공을 끌어내는 당점이나 스트로크가 일품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게 해결이 되면 김영곤 선수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시간대인데요. 대회전. 아, 여기에서의 외마디 비명과 함께 키스. 김영곤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키스가 걸려있는 공들이 섰었고 지금도 앞선 공처럼의 집중력을 최대치로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횡단 들어가나요? 되도록인가요? 횡단이 조금 더 쉽긴 한데요. 그죠? 횡단으로 들어가죠. 시원하게 돌아오면서 득점. 네. 자, 키스가 어떻게 놔줄까요? 가능해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횡단을 이제 세게 예. 친 이유는 내려가라고 해서 강하게 친 게 아닙니다. 얇은 두께에서도 내공이 이제 분리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강하게 친 거예요. 그 분리각 이후에는 다시 이제 전진의 회전은 자연스럽게 자연 회전으로 돌아오는 거죠. 대회전으로 시도를 했는데 이 공이 길게 벗어나고 맙니다. 리버스 시도였군요. 예. 참 아쉬워요. 워낙 이목적공이 빅볼이었고 저런 이제 리버스를 이제 시도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길게 빠뜨리기가 훨씬 더 힘들거든요. 네. 회전이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김명훈 선수 본인의 스트로크가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2분의 인저리 타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조금 더 꼼꼼했어야 되는데 방금 이제 리버스 공이 참 아쉽네요. 빨간 공 바깥 두꺼워요. 돌리기 강했어요. 짧아요. 네. 브롬달 선수도 지금 넘기지 말아야 할 타이밍에 계속해서 김영곤 선수에게 또 한 번 궁극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저리 타임이 지금 2분이나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크게 끄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빠른 공격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껴치기로 키스. 김영건 선수는 이제 급할수록 조금 차분하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일단 1점을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점수차가 5점이 너무 커 보이면 안 됩니다.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5점 정도면 김영건 선수에게 절대 이제 큰 점수차가 아닙니다. 네. 촉공만 잘 처리하면 단숨에 역전을 하면서 시간을 다 쓰면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브롬달 선수가 득점하게 되면 1세트는 브롬달 선수가 가져가게 됩니다. 역전이 좋죠. 1세트 현재까지 2.0 에버리지를 기록을 하면서 브롬달 선수가
세트 승리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3뱅크 샷을 무작정 보는 게 아니라 공부터 맞출 수 있는 초이스를 먼저 봅니다. 네. 와. 야, 여기서 키스로 빨간 공을 돌려오나요? 와. 이게 무슨 이야. 지금 아, 여기서 승리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지금 화려한 쇼타임이었습니다. 와, 지금 이게 들어갔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네, 정말 이제 황제다운 모습입니다. 예. 이런 큰 시합에서 뭐 이겨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다고 표현되지만 이런 공을 이제 과감하게 또 보여줄 수 있는 브롬달 선수의 멋진 샷이었습니다. 자, 이 공이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번 세트는 끝입니다.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추가 득점은 시간이 모두 떨어졌을 때 추가적인 득점의 기회는 부여가 되지 않고요. 이 공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간이 모두 떨어졌기 때문에 1세트 토비온 브롬달 선수의 14대8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초반 좋은 기세였던 김영권 선수가 후반에 약간 주춤한 모습이었는데요. 2세트 초구를 잡으면서 반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주는 한라산에 내린 빗물을 화산송이 필터로 걸러 맑은 물을 내어준다. 우리 마음도 제주 삼다수처럼 언제나 맑음이길. 제주 삼다수.
토브연 브롬달 선수가 토너먼트용 집중력을 1세트부터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세트 엎치락뒤치락하던 초반 승부에서 후반 더 집중력을 높게 발휘한 브롬달 선수가 14대8 2.0의 에버리지로 1세트를 차지했습니다. 저 앉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큐를 딱 세워놓고 앉아 있는 모습이 CF 모델 같습니다. 야, 이 공이 들어갔으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던 마지막 샷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공의 시도 자체가 상대하는 선수로 하여금 아니 왜 여기서 이렇게 긴장하는 공을 안 치지? 이런 식의 생각을 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선수가 브롬달 선수랑 이런 큰 샷을 만났는데 브롬달 선수가 저런 샷을 하게 된다? 야, 안 그래도 이제 조금 위축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김영권 선수 또 이제 본인의 리듬으로 새로운 2세트 잘 시작을 해준다면 자, 세트 경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세상 가장 신중한 표정으로 초구를 득점해냅니다. 자, 두께가 본인이 연습되어 있는 초구의 두께보다 얇았죠. 그렇지만 공이 다음 공의 배열이 매우 좋습니다. 차분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절대 이제 상대 선수가 브롬달 선수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평소보다 더 담대하고 차분하게 공격을 임해야 됩니다. 네. 자, 기스 잘 뺐고요. 짧게 떨어지는 공이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경기의 승자는 8강으로 직행, 이번 경기의 패자는 에디맥스 초클루 선수의 패자와 또 패자조 1라운드에서의 패자 부활전을 치르겠고요. 토너먼트에서 딱 한 번 질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선수들에게 있습니다. 최종 결승에서 지지만 않는다면 딱 한 번씩은 다 질 수가 있어요. 돌지 못했습니다. 2점. 자, 지금 이제 공격의 의도는 리버스 엔드를 의도적으로 약간 노린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힘을 이제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깊이 들어갔죠. 더 위축될 것도 없고 더 긴장할 것도 없죠. 사실 김영권 선수가 이 자리에서 잃을 게 있다라는 클래스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담대하게 가줄 필요가 있겠고요. 자, 브롬달 선수의 이 공이 좁게 돌아 나가면서 공타로 출발합니다. 네 개 테이블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첫 세트 산체스가 최성원에게 승리, 자네티가 넬린에게 승리, 맥스가 초클루에게 승리를 만들어낸 이번 16강전 첫 번째 턴이고요. 4개 테이블에서 이번 토너먼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맞춰내야 하는 공에서 바깥 돌리기. 이 접구 위치가 쉽지 않았어요. 조금 이제 강하면서 본인 원하는 두께보다 살짝 얇게 맞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분주하게 또 이닝 후에 루틴을 가져가고 있는 김영권 선수고요. 자, 이 형태로 세워치기를 시도를 했군요.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네. 초이스 탁월합니다. 보통 바깥 돌리기를 억지로 쉬고 싶은 욕망이 강하게 드는 공이거든요. 예. 이제 바깥 돌리기 돌렸을 때 득점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제 무리한 샷이 나오게 되고, 야, 구조가 이제 애매하게 이제 꼬일 수가 있는데
완전하게 세워치기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20에서의 이 키스는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투 타이밍의 키스가 바깥 돌리기에서 정말 많이 납니다. 네. 당구인들에게 평생의 숙제죠. 네. 자, 이제 2대1 상황에서 김영곤 선수의 이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걸 두껍게 맞추면서 대전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 보였는데요. 그 지금 어떤 초이스를 한 건지 키스를 사이로 제거를 자, 다 써요. 와. 득점됩니다. 네.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의 키스는 김영곤 선수 입장에서는 빼고자 했던 1순위였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 표정이거든요. 두껍게가 아니었네요. 예, 빨간 공과 이제 장쿠션 사이의 공간으로 빼면서 대전을 돌리면 득점의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키스를 사이로 빼려고 했던 거네요. 이 공 이후에 더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김영곤입니다. 짧게 돌리는 안으로 대회전. 회전이 남아있죠? 좋습니다. 마치 뭐 모델이 워킹을 하듯이 테이블 네. 주변을 뚜벅뚜벅 살펴봤고요. 10초 남기고 엎드립니다. 걸어치기가 지금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끝까지 가서는 힘들고요. 포쿠션으로 노려야 될 것 같은데요. 회전 여기서 이 초이스가 밀립니다. 조금 쉽지가 않았어요. 보통 이제 걸어치기가 두꺼운 두께에서 회전의 조절만으로 득점이 될 만한 라인은 잘 찾아내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두꺼운 두께로 3로 갈 방법이 없고 4로 갈 방법이 없고 두께를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어려운 공이 되는 겁니다. 매우. 그렇군요. 예, 온뱅크 넣어치기도 그렇고 온뱅크 걸어치기도 그렇고 두께의 변화를 줘야 되는 이 득점이 가능한 공은 초이스가 어려워지죠. 매우. 브롬달의 키스. 브롬달도 따라가려고 합니다만 빨간 공이 벗어납니다. 천하의 보름달 선수가 바깥 돌리기 유형에서 2번 연속 키스를 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의 보름달 선수도 이렇게 바깥 돌리기에서 키스를 내는데 우리는 더 많이 내죠.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내는 키스에 있어서. 네. 안 내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안분지족의 삶이. 네. 바깥 돌리기에 키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동호인분들이 참 많거든요. 많죠. 네. 키스만 안 나면 내가 다 맞출 자신이 있는데 키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런 이제 16급의 선수들도 많이 내는 게 바깥 돌리기 키스입니다. 김영곤 선수가 시간 안배를 잘 해가면서 브롬달 선수의 이 뭐랄까요 경쾌한 속도를 좀 제어를 하는 이번 세트거든요. 이번 대회 내내 이런 형태로 상대방의 리듬을 잘 끊어왔던 김영곤 선수예요. 네. 키포인트를 잘 알아요. 내가 이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이제 공수의 밸런스를 맞춰가면 이길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을 포인트를 전부적으로 잘 캐치해내는 승부사다운 기질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로 인해서 본인의 커리어가 하이가 아닐 때도 큰 경기에서 깜짝 우승을 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요. 국내 대회에서. 바깥 돌리기로 정교하게 공략이 돼야 하는 공인데요. 득점이 됐어요. 틈이 생각보다 큰 공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또 그 부분을 간파한 공략이었습니다. 시간을 한번 확인을 하고 10초 초반에 계속해서 루틴을 엎드리는 시간대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튕겨내는 바깥 돌리기 다시 한번 득점. 아, 잘 쳤네요. 지금 이제 약간은 튕겨내면서 밀어야 되는 공이거든요. 점점 길어지는 성향을 가진 공인데 길어지지 않게 임팩트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서 득점의 라인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토너먼트에서는 뭐 세트 득실 의미 없습니다. 예, 그냥 이기면 그것만으로 최고입니다. 에버리지도 큰 의미가 없고 또 이기는 순간 뭐 추가 득점도 룰상으로 이제 제한을 해놨고요. 자, 지금 이제 라인은 엄청나게 길어져야 되는 라인 같지만 내공의 출발점이 자연적으로 길어지게 하는 라인이 예, 엄청나게 좋은 공이죠. 조금 두꺼운 감은 있었지만 회전력이 충분히 받아주나요? 네, 네, 괜찮아요. 좋아요. 4연속 득점. 김영권 선수의 이 국내 무대에서의 닉네임, 별명을 많은 당구인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번 대회에서 김영권 선수는 이 루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저한테는 이런 이미지가 있네요. 어떤 이미지가 있죠? 코리안 뷰리입니다. 아, 코리안 뷰리. 예, 원래 별명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예. 코리안 뷰리보다. 네, 그러니까 원래 별명과 네. 이 뷰리 같은 루틴을 잘 결합시키면 이 대회에 네, 또 깜짝 스타가 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의 캐릭터를 잘 살려야 되죠. 자, 잘 속도를 퍼져주나요? 늦춰놨죠. 자, 좋아요. 예, 늦은 속도에서는 감기가 짧아지지 못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5득점을 하는 동안 브롬달 선수를 생각보다 더 오래 앉혀놓고 있는 김영곤 선수입니다. 원래 대한민국 이제 동호인들이 이제 핸디란 게 있는데 보통 이제 18점대에서 23점대들이 제일 많았는데 이제 당구의 인구가 늘면서 그 점수의 분포가 가장 많은 분포가 20점대에서 25점 사이로 조금 올라갔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가장 알아야 될 게 두께 당점 속도 중에 속도인데 이 선수들이 이 공에서는 어느 정도의 속도를 사용하는지 유심히 보시면 동호인분들의 당구 생활에 엄청난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도 대회전 알맞은 속도로 공략을 하면서 6연속 득점. 자, 하이런의 과정에서 하나의 까다로운 공이 찾아왔거든요. 자, 일목적공이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탄력을 이용해서 길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는 공이죠. 짧게 컨트롤을 해놨고요. 퍼져 나가면서 다시 한번 득점. 7점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내가 출발점 시작점을 알고 원에서 투까지 가장 이제 가기 좋은 탄력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여러 가지 루틴이라든지 지금 집중력이 최고조에 올라와 있어요. 브롬달 선수도 지금 큐를 거치해 놓고 일단 김영권 선수의 이닝 때 최대한 본인의 평정심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 가장 고비인데요. 정말 정교해야 되는 공입니다. 자, 지금도 느낌은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퍼져 나가나요? 이 공이 득점이 됐어요. 힘든 순간을 잘 이겨냈습니다. 안으로 돌리기 저렇게 포쿠션으로 길게 치는 것을 모든 선수들이 가장 어렵고 까다롭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께의 속도에 따라서 내공이 이제 3에서 4로 넘어가는 각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완벽하게 찾아냈습니다. 하이런 8점 기록하는 김형곤. 자, 까다로운 공을 처리하면서 다음 공이 열렸죠. 그 열려있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8점이란 중장타를 친 상황에서도 김영건 선수는 템포를 다시 한번 더 늦춥니다. 지금 이게 본인의 경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자신이 생긴 거죠.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득점. 이런 것들이 참 좋아요. 쳐야 될 순간 그리고 이기고 있는 순간에 조금 더 본인의 확실한 승리의 순간으로 가져가는 템포가 참 좋습니다. 지금 약간 흰 공이 많이 가면서 까다로워지나요? 자, 시간을 눈으로 슬쩍 한번 훑어보면서 온매무새도 가다듬으면서
자, 안으로 돌리기 정교해야 되죠. 충분히 뭐 어려운 공은 아닙니다. 1에서 2의 라인은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 예. 보이는데 일목적 공과 내공의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예, 사력을 다해야 되는 공이죠. 회전은 필요 없고요. 1에서 2까지 보통 이게 이거는 대회전으로. 한 바퀴 더 돌렸군요. 자, 힘이 있나요? 예, 힘이 없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훈 선수가 이제 일목적공과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좀 두 갈래 길을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굳이 길게 칠 필요는 없는 공인데요. 바로 이제 길게 노리면 되는데 길게 노렸네요. 괜찮아요. 예, 9점 득점하면서 지금 정말 많은 시간을 태웠습니다. 오래 앉아있던 브롬달 선수 과연 득점으로 맞받아칠 수 있을지. 퍼뜨리는 옆돌리기. 네, 여지없이 득점으로 반격을 합니다. 남은 시간 5분 안쪽에 2세트. 다음 공이 만만치 않아요. 좋게 쓰지 않네요. 옆돌리기를 이제 득점을 평이하게 잘 했는데 절묘하게 다음 공이 또 어렵겠습니다. 대회전. 짧게 떨어뜨리는 공인데요. 와, 잘 풀어 좋아요. 나갔어요. 오. 자, 이게 어떻게 쓰나요? 야, 키스가 나면서 노란 공이 박혀 있었고 좋은 위치로 좀 올라와 주는데요. 까다로워요. 바깥 얇게 돌리기에서의 맞춰서 키스가 오늘 계속 관건입니다. 완전히 얇게 맞추면서도 내공을 약간은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공입니다. 네, 먼저 빠져나오는 바깥 돌리기. 짧은 쪽으로 득점. 네. 키스용을 고려 있더라도 조금 두께를 두껍게 썼죠. 한없이 얇게 맞춰서 키스를 완벽하게 빼게 되면 이 공은 이제 득점이 위험한 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키스를 너무 완벽하게 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비껴치기로 들어갔어요. 3쿠션 퍼져나갑니다. 석점에서 일단은 한번 멈춰섭니다. 역시 여전히 시간을 모두 사용을 하고 있는 김영곤 선수. 3득점했던 브롬달 선수가 이렇게 되면 또다시 흐름이 끊기는 거거든요. 무조건 더블 쿠션이죠. 네. 목적 공을 좀 두껍게 보내놓고 세이프티와 오펜스를 동시에 노릴 만한 사실은 좋은 공입니다. 지금 처지에서는 상황에서는 매우 좋은 공입니다. 1초 남기고 들어간 샷이 득점을 향해 올라옵니다. 지금 상대방의 피를 말리게 하는 그런 형태의 34초를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이제 가장 이제 완벽한 모습이죠. 맞았으면 포지션 안 맞아도 끔찍하고 네. 시간을 다 쓰면서 특히 이런 포지션을 했을 때 득점이 안 되면 사실은 이제 디펜스가 반드시 골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득점이 안 되면 사실은 상대에게 큰 위협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득점이 세이프티가 뻔한 공에서 득점이 된다 이러면 상대가 이제 정말 갑갑해지죠. 대회전 돌리면서 약간 길게 퍼질 수도 있다는 네. 빨간 공이 더 가지 못해요. 14대4 10점 차에서 토비온 브롬달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에버리지 2.8을 현재까지 기록 중인 대한민국의 김형곤. 자, 내 공을 이제 완전히 한계선까지 끌어내야 되는데요, 이 공은. 네, 여지 없죠? 한 점 한 점 언제나처럼 해결을 해내고 있는 토비온 브롬달. 자, 비키치기가 파고 들어갈 라인이 쉽지 않습니다. 횡단으로 가나요? 자, 파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2, 자, 3 이후에 네. 닿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세트는 김영곤 쪽으로 조금 기울어 갑니다. 2세트.
완전히 끝까지 다 파고 들었어야 되죠. 시간을 모두 쓰고 여기서 득점이 된다면 이제 김영곤 선수가 2세트를 차지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브롬달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넘어갑니다. 살짝 길어지면서 20여 초 브롬달 선수에게 주어집니다. 자, 이쯤 되면 브롬달 선수가 어떻게 나올지요. 삼 3세트의 초구, 3세트를 가게 된다면 이제 브롬달 선수가 초구를 잡게 되는데요. 뱅크샷으로 일단 하나 해결을 합니다. 9점 차에서 출발하는 마지막 이닝입니다. 마지막 이닝인데 이 선수가 브롬달이기 때문에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어요. 두건 두께해서 참 좋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방금 넣어치기 두께 참 좋죠. 편안한 두께에서는 키스입니다.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리한 두께를 쓰면서도, 그리고 두꺼운 두께에서는 이제 또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이걸 다 잡아내고 득점을 완성시킵니다. 여의치 않다면 한 번 정도 타임을 통해서 수비를 도모할 수도 있는 브롬달 선수인데요. 완전히 얇은 두께에서 복합 횡단으로 만들어본 이 공인데 살짝 넘어가는 공. 2세트가 종료가 됩니다. 1세트 14대 8로 브롬달의 승리. 2세트는 김영곤 선수가 2.3의 에버리지 기록하면서 14대 7로 또 2세트를 가져가면서 1대1 세트 스코어 균형을 맞췄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 이 두 선수의 서화를 건 대결 기대됩니다. 네. 자, 2.333의 에버리지를 만들면서 6이닝을 쳤거든요. 그만큼 김영곤 선수가 상대방에게 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이제 차단하겠다, 이런 경기 운영이 돋보였던 2세트였는데요. 3세트는 브롬달 선수의 초구입니다. 과연 또 어떤 흐름으로 3세트가 이어질지 잠시 후에 들어오겠습니다. 빠른 회복, 적은 통증 지향. 스마일 수술은 GS 안과의원. 눈앞이 뽀얗고 침침하다면 백내장 수술도 GS 안과의원. 이제 돋보기는 안녕. 노안 라식까지 GS 안과의원. 그래서 GS 안과의원은 어디? 강남역 1번 출구 앞 스타벅스 건물 16, 15, 8층. 육대장. 좋은 재료를 고르는 신중함, 밤낮 없는 부지런함.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치열했던 개인전 1라운드와 2라운드 48명의 선수 가운데 이제 딱 3분의 1이 남아 있습니다. 그 험한 관문을 뚫고 온 선수기 때문에 김영곤 선수도 브롬달 선수에게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이번 2세트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이 지금 이제 16명의 명단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의외의 인물이기도 하고 숨어 있는 언더독인데요. 김영건 선수가 당구의 황제 브롬달 선수를 상대로 정말 이제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브롬달 선수가 지난 세트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었어요. 그렇다라는 건 김영곤 선수에게 공격 기회가 간다면 본인이 이번에도 앉아 있을 시간이 평소보다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세트제 경기에서 초구를 가진 세트는 본인이 이제 테니스에서 서브 공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따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관건은 이번 초구에서 브롬달 선수가 과연 몇 점이나 득점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토너먼트에서는 이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승패를 가리지 못할 경우에 승부치기, 초구 포지션을 놓고 한 차례씩 공격을 하는 승부치기로 승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 두꺼운 두께에서 짧아지게 떨어뜨려 놨는데요. 완벽하죠? 네. 자, 완벽한 공이었던데 공의 득점 라인이 워낙 이제 괜찮다 보니까 일목적 공의 컨트롤에 조금 더 집중을 한 모양인데 원하는 곳까지 가지 못했다고 약간 표현을 했습니다. 자, 비껴치기 길게 들어갑니다. 속도를 좀 살릴까요? 이 속도를 자, 살리지 여기서 않네요. 회전이 득점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2점만 득점하면서 출발하는 브롬달입니다. 자, 김영곤으로서 이 2점은 땡큐거든요. 정말 이제 거의 뭐 이제 타격이 없다고 볼 만한 그런 초구였죠. 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본인이 이제 득점을 했을 때 얘기고 득점을 못하게 되면 좀 이상하게 이제 경기가 흘러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공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현재 4개 테이블에서 2대0 승부는 자네티의 넬린 상대 승부만 나왔고 나머지 3개 테이블 모두 3세트에 접어들었는데요. 초구에서 1점, 1점, 2점이네요. 예, 다들 긴장을 하고 있어요. 자, 더블 쿠션. 자, 얇은 두께에서 네. 공철이 괜찮았는데요. 네.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께를 얇게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얇은 두께 안에서 내공의 당점을 제어하려고 노력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빠졌습니다. 이기면 8강으로 직행, 지게 되면 패자조 1라운드로 내려가게 되는 16강 경기입니다. 자, 또 넣어치기 키스 제거를 잘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와. 서서 나오면서 득점 실패.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제거하면서 넘어갈 위험이 크거든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완전히 회전을 억제를 했는데 오히려 앞으로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쳐야 되는 공입니다. 네, 쳐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회전이 너무 빠져버렸네요. 네. 참 선수들이 뻔히 아는데 야구는 상황입니다. 선수들이 이제 길게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면 살짝 얇게 안으로 빠지고 그런 상황이죠. 자, 키스가 예민합니다. 살짝 보내놓고요. 네. 그 안에서 회전이 살 수 있도록 5 쿠션으로 돌아오는 공이 됐습니다. 회전은 잘 살렸어요. 본인이 원하는 흐름을 만들었던 2세트, 3세트 초반에도 이제 브롬달 선수의 득점이 나오질 않으면서 본인의 다득점이 뭐 한 5점 정도만 나오더라도 여기서 브롬달 선수에 앉혀놓는 시간을 길게 만들 수 있거든요. 와, 얇은 두께로 자, 다이렉트로 갑니다. 통소리와 함께 경쾌하게 떨어지는 공이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바깥 돌리기 짧기가 어렵고요. 네, 세우치기 형태로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얇은 두께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쳐서 맞지 않았을 때 네. 세이프티까지 노리는 공격을 하죠. 수비를 할 때는 또 이렇게 확실하게 또 수비를 하면서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이제 SNS에서 또 많은 또 돌더라고요. 나이를 이제 지긋하게 드신 분들께 물어보면 네, 만약에 30살로 돌아간다면 어떤 걸 가장 신경 쓰겠습니까?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가장 하고 싶다. 아, 김영건 선수의 경기 방식이 제가 앞서 이제 제레미 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금은 뭐 느리고 상대방을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하는 경기일 수 있습니다만 이길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기라면 좋은 방식인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좋아하는 팬분들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제가 이제 지난 경기에서 디온 넬린 선수, 홍본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잘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 그 선수들이 뭐 경기 내용보다는 이제 다양한 선수들이 좀 많이 올라왔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 이 스포츠거든요. 하나의 뭐 정석대 플레이 정답이 없습니다. 모두 선수들이 딱딱 주어진 시간 내에 똑같이 딱딱 치고 똑같은 자세로 치고 이러면 이제 다양성이 떨어지고 흥미가 떨어집니다. 다양한 스토리와 다양한 자세, 다양한 성격을 가진 선수들이 본인의 색깔을 가지고 경기를 해야지 정말 재밌죠. 더블 쿠션. 자, 지금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 흰 공은 반대로 치열하게 칩니다. 김영곤. 브롬다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쳐서는 뭐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본인도 충분히 이 3세트 경기를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자, 넣어치기. 자, 분리각을 충분히 당점을 낮추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브롬달 선수가 조금 묘한 흐름에 지금 빠지고 맙니다. 일목적공 움직이는 거 보세요. 그죠? 키스가 이제 지나치게 의식을 하고 너무 얇게 맞았네요. 네. 조금 더 두께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당점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두께가 정말 미세, 조금 얇게 맞으면서 머리를 콩 한 번 치고 들어가는 브롬달 그렇죠. 선수입니다. 치자마자 느끼는 거죠. 키스가 저렇게 여유 있게 빠질 필요가 없었는데 두께를 조금 더 쓸 수 있었던 여유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옆돌리기로 흰 공을 보내놓고 떨어집니다. 득점. 한 점의 리드를 앞서가는 리드를 확보하는 김영곤 선수. 다시 한번 유유히 테이블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자, 더블 엎드립니다. 쿠션으로 들어갈 여지가 있는데요. 더블 쿠션으로 들어갔을 때 득점 확률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네. 1에서 2, 단다운 그다음에 장으로 이동하는 공인데요. 아예 안으로 안으로 완전히 더블 포쿠션을 횡단. 봤어요. 네, 요 공간이 있네요. 이 공간이 있었습니다. 두 갈래기를 봤군요. 확률을 노리고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더블 쿠션으로 방식으로. 갔어도 이 네. 양갈래길이 있었던 거고 지금 네. 이 길도 양갈래길이 있었던 거군요. 네. 득점에 대한 좀 자신이 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아쉽게 빠졌네요. 좋은 해법이었는데요. 얇은 두께 벗겨놓고 키스. 회전이 부족해요. 너무 밀렸죠. 회전이 네. 없군요. 와우라고 한 거죠. 예. 자, 이 라인에서 조금 두꺼웠습니다. 조금만 더 얇게 비껴갔으면 키스가 빠질 수 있었는데
흰공이 붙어 있고 다시 한번 10초쯤에 엎드립니다. 더블 쿠션을 구사하기가 지금 이제 저렇게 딱 붙어 있으면 쉽지 않아요. 조금 얇은 두께로 들어가면 좋은데 얇은 두께를 맞출 여지가 붙어버리면 없어지거든요. 아, 해결해냈어요, 김영곤. 네. 걸어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원뱅크 걸어서 더블 쿠션을 시도했나요? 그죠? 그렇네요. 원뱅크 걸어서 예. 시도했습니다. 1적구 흰공이 저런 식으로 튀어갈 수가 없죠. 네, 붙어 있으면 그냥 직접적인 더블 쿠션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두께가 완전히 제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공이 크게 밀리는 이제 현상이 생기죠. (9분 20초) 자, 직접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이로 빠지는 빨간 공 라인이 지나갔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공이 길게 길게 빠지는군요. 두 선수 다 참 이제 한 번만 이제 먼저 이제 치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데 네. 쉽게 출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의 득점을 확신을 했었던 김영곤 선수이기 때문에 다음 공이 열렸어요. 안으로 돌리기를 통해서 한 점을 해결하고 있는 토비온 브롬달. 자, 방금 이제 안으로 돌리기 이제 짧게 칠 때 이 브룬달 선수가 일목적공에 쓴 두께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엄청나게 생각보다 두껍게 사용합니다. 네. 절반 정도로 하면서 끌어도 되거든요. 음. 그렇지만 이제 일목적고가 그러면 이제 저렇게 다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도 멀기 때문에 두꺼운 두께를 이제 쓰는 게 더 편해지고요. 좀 공략 방법이 완전 정석이었죠. 16강에 진출한 선수들은 5번 이겨야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번은 져도 되는데 최종 결승까지 전승으로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유일하게 오전 전승으로 또 우승을 차지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승자들은 약간 좀 억울할 수도 있나요? 왜냐면 여기 패자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이제 16강, 8강, 4강 결승 4번을 하면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승자 결승이고 패자조와의 결승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 예, 근데 네. 억울한 선수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네, 네 판 다 이긴 선수. 예. 맞습니다. 나머지 15명의 선수는 네. 한 번의 부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앞선 이닝에서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고요. 얇게 자 빨간 공 비켜놓고 짧게 떨어지는 대회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지금 들어갔어요. 예, 네. 브롬달 선수가 네, 득점이 여유 있게 예. 되었습니다. 좀 여유 있게 득점이 이게 왜 됐는데 이렇게 이 공간이 충분히 지금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저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가버리는군요. 보고 있다가 그렇죠. 천하의 브롬달 선수도 저렇게 공을 잘못 볼 때가 있습니다. 아예 뭐 지나갈 때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갔네요. 이게 맞았다고 하는 자기가 표정으로 못 봤거든요. 맞는 예. 순간을. 맞는 것도 얇게 맞은 것도 아니고 여유 있게 맞았습니다. 옆돌리기 끌어서 짧게 공략하는데요. 지금은 득점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점점 승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한 점 차로 브롬달 선수가 앞서 있고요. 남은 시간 6분, 추가 시간 1분. 횡단으로 가죠. 득점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물만 촘촘하게 만들면 됩니다. 내공이 휘게 만들면 안 돼요. 날카롭게 직선으로 다녀야 됩니다. 네, 좋아요. 경기의 운영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득점이 되어야지만 이런 식의 시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세이프티를 잘하는 선수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선수들이냐?
쉬운 공에서 잘 안 놓치는 선수들이 세이프티를 잘합니다. 쉬운 공에서 득점 확률이 떨어지면 어떠한 세이프티도 다 의미가 없어요. 5대5 동점 상황. 남은 시간 5분 안쪽. 자, 키스의 처리가 쉽지 않아요. 지금도 일목적공과 내공의 상관관계가 까다롭습니다. 아, 해결해냈어요. 다시 앞서가는 김형곤. 일목적공을 보다 얇게 맞추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높은 당점을 선택을 잘했죠. 일단 김형곤이 득점 한 번 하면 1분이거든요. 예. 35초를 꽉꽉 채워서 쓰고, 그리고 뭐 공의 활주 멈춰서는 시간을 감안하면 거의 한 50초 정도씩은 김형곤 선수가 한 번의 이닝에 쓰는데요. 자, 되도록이가 사실은 이제 존재하는데요. 되도록이를 받겠죠. 아, 키스가 나면서 이 네. 공은 득점이 되지 못합니다. 저 지금 이제 빨간 공 오른쪽으로 좀 정교하게 되도록이를 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키스를 제거하면서 득점하는 라인이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제 김영건 선수의 좀 팔이 떨리는 모습이 지금 보이거든요. 네. 약간 긴장도가 와서 그런가요? 평소에 이렇게 떠는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아닌데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고 박빙의 상황에서 긴장감이 큰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큐 잡고 있는 선수가 무조건 우세합니다. 비껴치기 대회전으로. 길어요. 투포인트에 맞으면 점점 길어지는데요. 브롬달 선수가 이번에는 지켜보는 공이 됐습니다만 닿지 않습니다. 자, 한 점 앞서 있는 김용곤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가능성이 생기고 있어요. 네, 브론달 선수도 바짝바짝 입이 마르고 김영건 선수도 바짝바짝 입이 마릅니다. 뱅크샷 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공격 시간을 확인하고 엎드립니다. 5초, 4초, 3, 자, 2초 남기고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길게 들어가나요? 완전히 길게 걸어서 득점. 지금 이제 득점이 되면서 다음 공이 열릴 가능성이 큰데요. 노란 공이 조금만 더 와주냐 못 와주냐. 정말 당구 참. 마치 모노드라마를 찍으시는 것 같은데요. 당구 참 약오릅니다. 항상 저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잘 해결해냈고 표정 보세요. 예. 네, 내 공이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주든지 오른쪽으로 조금만 맞아요.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예, 왜 예, 예. 꼭 당구는 저런 식일까요? 그것도 웃긴 게 내가 넉넉하게 이기고 있을 때는 잘 서줘요. 맞아요. 중요한 예. 순간에 진짜 잘 안 서줍니다. 끌어서 안으로 돌리기. 자, 그러나 회전 좋아요. 회전 좋아요. 득점으로 갑니다. 김영곤. 김영곤 선수. 중요한 순간에 득점이 다시 한번 터져 나옵니다. 이제 종반으로 향해 가는 두 선수의 경기입니다. 정규 시간 1분 20초 안쪽. 자, 김영곤 선수 시간을 계속 보면서 시간 아직 근데 이제 인저리 타임까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충분히 자신의 리듬대로 경기를 합니다. 안으로 얇게. 너무 얇은데요. 약간 리버샌드가 이 공이? 됩니다. 자, 회전이 없어요. 속도가 없습니다. 공이 애매했네요. 지금 오늘 라인이 사실은 이제 저 정도 두께면 여유가 조금 있을 만도 한데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네. 이제 브롬달 선수에게는 사실상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번 상황. 리버스 엔드가 속도가 있어야 되는 걸 아는데 지금 그렇죠. 이제 세이프티까지 고려를 해서 속도를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자, 브롬달 포쿠션 뱅크샷 성공. 야, 참 김영원 선수가 맘먹고 이제 세이프티를 고려한 샷을 했는데 성공해냅니다.
그렇지만 참 보름달 선수에게도 당구의 신은 이번 경기만은 공평하네요. 네. 그 쓰리뱅크 샷을 또 멋지게 해결을 했는데 당공이 어찌하면 또 저렇게 붙습니까? 잘 쳤거든요. 그런데 빨간 공이 다시 올라와서 지금 가려버렸어요. 가리는 것 자체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네. 노란 공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편안하게 칠 수 있는 각이거든요. 예민합니다. 시간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자, 이 예민한 공을 도전합니다. 성공합니다. 브롬달. 승부처가 되면 이 선수의 집중력은 정말 초인적인 집중력이 됩니다. 자, 이제 인저리 타임 1분이 시작이 됐고요. 한 점 차. 바깥 돌리기 키스 빠졌고 다시 한번 득점 8대8. 야, 이제 우리 카메라 감독께서 이제 김영건 선수의 얼굴 표정과 보름달 선수의 샷을 번갈아가면서 보여주겠죠. 예. 야, 이제 뭐 방송쟁이가 다 되셨네요. 네,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정말 가장 흥미진진하고 이 게임의 방식에 이 기획자가 가장 의도한 그런 장면들이 모든 경기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경기 끝나고요. 안 들어가면 승부치기로 갑니다. 브롬달의 이 샷 하나에 이 경기가 걸려 있습니다. 8대8 끌었습니다. 바깥 돌리기 이 선수가 토부연 브롬달입니다. 와, 이 선수가 브롬달입니다. 세레머니까지 참 16강에 저런 세레머니를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전 세계 토부연 보름달 선수밖에 없습니다. 와, 김영곤 선수가 정말 처절할 정도로 이 선수를 끌어당겼거든요. 그렇죠. 참 대한민국의 김영호 선수 정말 멋진 경기 잘해줬고요. 이 한국 땅에서 한국 선수와 경기를 하는데 야, 한국 선수를 이긴 선수가 박수가 받을 만한 선수는 사실은 이제 토비온 보름달 선수밖에 그렇네요. 없거든요. 예. 김용곤 선수도 정말 잘 싸웠어요. 정말 잘했고 이 정도까지 보름달 선수를 세레머니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김용곤 선수의 경기가 좋았다라는 방증이죠. 참나 언제나 이제 명 경기를 만드는 이제 보름달 선수. 그 명 경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정들이 있지만 멋진 상대 역할을 해준 김영건 선수에게도 정말 크나큰 박수를 보내줄 만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경기들이 이어집니다. 옆 테이블 최성원 선수와 다니엘 산체스 선수도 지금 뭐 3세트 동점 상황이고요. 예. 초클루와 에디맥스의 경기도 동점 상황. 토너먼트가 시작됐습니다. 첫 경기 토비온 블롬달 선수가 3세트 만에 한 점 차 승리를 차지했다는 소식과 함께 저희는 이어지는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또 브롬달 선수의 승리가 확정이 됐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1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허혜룡 해설위원 캐스터 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